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고드렸던 대로 이제 리액션 포인트 관련해서 MVC를 또 짤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과 유사하게 또 만들어 줄 건데, 얘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사실 간단해요.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한 이유지만 이게 이해하는 데는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 중에서 리액션 포인트 제외하고 그 전에 만들어 놨던 테이블 중에서 유일하게 MVC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뭐죠? 보드 테이블이에요. 보드 테이블의 역할은 뭐예요? 보드 테이블이 존재하는 이유, 얘는 게시판 종류 나눠주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여줄 게시판이 공지사항인지 자유 게시판인지 이런 거 보여주려고, 나눠주려고 갖고 있는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럼 얘만이 가져야 되는 기능 같은 게 있을까요? 아직은 딱히 없어요. 우리 상황에서 보드 테이블을 활용한 보드만 가지고 있어야 될 따로 기능 같은 거, 뭐 이 게시판에 대한 정보를 뭐 불러와서 어딘가에 보여줘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MVC 패턴 구조를 안 만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얘가 특별히 얘만 가져야 될 기능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만들지 않은 건데, 리액션 포인트는 어때요? 얘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리액션 포인트는 아티클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실제로 조인을 해서 아티클을 불러올 때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티클 VO를 통해서 얘네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티클 VO라는 건 얘죠. 여기서 이런 변수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DB 쿼리를 실행시켜서 가져온 결과가 타입이 아티클이잖아요. 리절트 타입이. 그래서 얘로 압축이 돼서 올 거고, 그거를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사용을 해놓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리액션 포인트라는 기능은 이 안에 들어있는,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만 처리를 해도 돼요. 이건 취향 차이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리액션 포인트에 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도 넣어줄 수 있어요. 애초에 아티클 테이블 안에다가 뭐 좋아요, 싫어요, 컬럼 추가해서 얘 정보를 옮겨서, 그러니까 얘가 아예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얘는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지만 기능 자체를 초점을 얘한테 맞춰서 얘가 가지고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굳이 얘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미 이게 아니지, 이 테이블 안에는 이런 정보들로 인해 연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으니까 굳이 직접 테이블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얘를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별도로 처리를 좀 할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이 테이블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detail.jsp를 열 때 우리가 얘가 열잖아요. 이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얘가 JSP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JSP를 열 때 이 JSP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미 아티클로 받아온 아이디나 이게 게시글 번호일 거고, 그리고 이 게시글의 작성자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그쵸? 이미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정보들을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한테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이 테이블만 가지고도 우리가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detail.jsp로 열린 게시글이 1번 게시글이다 하면은 JSP 안에서 이 1번 알죠. 그럼 우리가 이 얘만 갖고 있는 특수한 기능으로 MVC 패턴을 짰다고 했을 때 이 아이디를 여기다가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디를 토대로 우리가 조회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 갖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멤버 아이디는 RQ로 어디든지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럼 그거랑 이거랑 매칭 시켜서 데이터 뽑아오면 이 테이블만 활용해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를 독단적으로 MVC 패턴을 하나 팔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걸 따로 팔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MVC 패턴을 짜고 개발을 할 때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구조를 만드는 근본적인은 아니고 그냥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유지보수가 편한 것도 있고요. 뭐랄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기가 쉬워진다.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아티클 컨트롤러고 얘가 이제 리액션 포인트 컨트롤러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RP. 자, 얘를 따로 빼면요, 뭔가 RP 관련해서 기능들을 여기다 또 모아 놓겠죠. 얘는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라고 생각하세요. 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얘를 따로 빼놓으면 여기 쪽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여기만 손보면 돼요. 문제가 생긴 곳만. 이 문제로 인해 얘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따로 안 판다? 그러면 아티클 안에 있는 컨트롤러 안에서 얘 관련된 기능들을 뭐 이런 데다 다 끼워서 만들어 놓겠죠. 그러면 RP 쪽 문제가 생겼을 때 얘 자체가 먹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듈 간의 결합성이 낮아야 된다라는 거는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이 RP 테이블에 관련된 기능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중구난방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졌고 짜여졌다면 이제 서로 간의 결합성이 높은 거거든요. 서로가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터졌을 때 당장 얘가 다른 기능들까지 문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결합성을 낮춰야 된다라는 말인 거고요. 모듈 간의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건 얘네끼리 잘 뭉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얘네끼리는 서로서로 끈끈하게 묶여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서로 다른 모듈이 자꾸 이렇게 서로를 침범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코드를 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를 나눠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듈을 분리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다 꼬아버릴 거면. 모듈을 나눠 놓은 이유는 나눠 놓은 것끼리 각자의 역할을 각자 수행돼야 될 로직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예요. 열심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서 해오고 있었던 이유가 이걸 위해서. 근데 보드 같은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특별한 기능이 따로 없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근데 리액션 포인트는 이 좋아요 기능에 한해서 그 본인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꽤나 있어서 분리를 시키는 게 더 좋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좀 되려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일을 해보시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오실 거예요.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 지금 현재는 그게 왜? 라고 의문이 당연히 드실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꼬여있으면 왜 얘 때문에 얘가 다 터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야 되는, 해서 경험으로 몸이 알아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왜 중요한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해놓고 유지보수 하다 보면 중요성을 느끼게 돼요. 몸으로 와닿거든요. 이제 입사를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던, 내가 입사하기 전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코드를 내가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얘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코드를 이딴 식으로 짜놨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결합성은 높아야 되고 낮아야 되고 응집성은 높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거를 좀 피부로 한번 느껴보셔야 되고, 사실 그 전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러도 만들 거고요,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레파지토리도 만들 거고, VO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얘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 정보 같은 것도 뭐 좀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보도록 하죠. 일단은 컨트롤러부터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 복사해서 하나 만들게요. USR의 리액션 포인트 컨트롤러. 이 안에 필요한 내용들은 엔간한 건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구조 같은 것도 하나하나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복사해서 만든 거고, RQ는 필요할 거고, 아티클 서비스가 아니라 리액션 서비스, 이런 거 필요할 거고, 얘 대신에 얘가 들어가야 되고, 이 자리도 얘로 바뀌어야 될 거고, 얘는 얘도 그냥 지워버리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리액션 서비스 없으니까 얘 만들어주면 되고, 얘는 인터페이스죠. 컨트롤러가 아니라 서비스에 만들어주면 되고, 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붙여 넣기 합시다. 서비스 이런 어노테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치죠. private reaction repository. 그리고 나서 생성자는 Alt Shift S, 이 constructor using field. 왜? 안 돼? 아, 얘 때문인가? 그럼 얘부터 만들죠. 잠깐만, 아니 얘가 인터페이스가 아니잖아. 서비스는 인터페이스가 아니죠. 네. 이제 레파지토리가 인터페이스지. 얘는 다시 만듭시다. 클래스 그리고 아까 서비스, 여기 private reaction repository. 그리고 만들어주고 슈퍼 지우고, 여기다가 오토 와이어드 달아주고.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이 가져가야 돼요. 레파지토리 없으니까 만들어주는데 얘는 진짜 인터페이스 레파지토리 에다가 만들어주고, 얘는 매퍼가 달려야죠. 이 구조가 아직 눈에 안 익으시면 그냥 있는 거 보면서 따라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아까처럼 컨트롤러 만들 때처럼 붙여넣기 해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XML 그냥 레파지토리가 없네. 여기 매퍼 달려있잖아요. 이런 거 딱 똑같이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임포트 해주고, 이러면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만들어 놨어요. VO도 만들어야겠네. VO는 아티클 하나 복사해서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한 것들은 여기까지 똑같고, 멤버 아이디까지 있으면 되고, 이거 3개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대신에 private, 얘가 string relational type code, 그리고 int rel id private int 포인트인데, 얘는 좀 고민이 되네요. 포인트를 그냥 쓸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나눠 놓을 것인가. 얘는 나눠 놓읍시다. 아티클 이거 아니고 여기 이거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쓰죠. 세 가지 경우로. 그러면 롬복이 알아서 게터 세터 만들어 줄 거고요. 준비는 끝이 났어요. 준비는 끝이 났고, 자 이제 지금 하려던 게 디테일. 지금 로그인한 회원이 이 게시글에 대해서 건드린 적이 있는가를 일단 알아와야겠네요. 그러면 얘 이름은 뭘로 하지? get public string get reaction point 리퀘스트 매핑 걸어줘야 되고요. 이 안에 ESR 리액션 포인트 이렇게. 앞에 이거 필요하네요. 붙여주면 되죠. 그럼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실행되도록, 그리고 얘는 매개 변수로 아이디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일단 빨간 거 사라지게 하려고 리턴 아무거나 넣어 놓은 거고요. 리액션 서비스, 리액션 레파지토리. 이름을 포인트를 뺐네. 이것도 붙여주죠. 확실하게. 이거는 change to reaction point 서비스. 잠깐만, 얘인가? 에이, 아니잖아. 그러면 컨트롤러 서비스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고, 리액션 이것도 바꿔주고, 서비스에서 레파지토리 이름도 좀 바꿔주죠. 얘는 그냥 여기서 바꿔버립시다. 리액션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 붙여주고, 이걸로 바꿔주고, 얘도 바꿔주고.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포인트가 빠져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봅시다.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에 get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이름은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때 이것도 넣어줍시다. 매개 변수로 rq get 로그인드 멤버 ID.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정보도 넘겨줘야 그것만 콕 집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같이 넘겨주고,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여기도 리액션 포인트 레파지토리 점 이거 만들어주고요. 얘도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셀렉트 셀렉트를 해올 거니까 좀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이거를 담읍시다. 가져온 결과를 담는 거는 리액션 포인트 vo 객체로 리액션 포인트 얘로 좀 담아줍시다. 그래서 얘도 체인지, 얘도 체인지. 네. 이렇게. 왜냐면 이제 셀렉트로 가져올 건데 그 결과를 그 결과를 우리가 여기로 담으려고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 만들어 준 거고, 커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select 이 안에서 자 한번 봅시다. select 별 from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에서 데이터 가져올 건데, 이때 where type 코드 얘는 아티클이어야 되고, and member id 얘는 파라미터로 받아올 거고요. 이거 and id 얘도 뭐 파라미터로 받아오겠죠. 우리가 실제로 짤 코드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애를 나눠서 쓰려고 분리를 좀 시켰잖아요. 이렇게. 얘는 좀 추가를 해줘야겠네요. 여기 있는 거 좀 가져갑시다. XML에 있는 이거. 불러올 때 이렇게 불러와야 제대로 인식이 될 거니까. 그리고 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얘만 가져오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RP는 지금 현재 없으니까 빼고, 포인트 팩트 걸어주고, 얘도 꺽쇠 바꿔주고, RP 빼고,
그리고 만약에 멤버 아이디가 2고 렐 아이디가 1이다. 잘 나오네요. 현재 2번 에어는 1번 글에 싫어요를 한번 눌러놓은 상태니까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3개. 자, 그러면 허리는 다 짰네요. 얘를 여기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는 파라미터 받아온 거 써야 되니까 바꿔주죠. 이렇게. 참,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거 썼잖아요. XML 파일에서 넣을 때는 이렇게 치환을 해야 되고요. 이거 혹은 C데이터로 치환을 해야 되고, 여기서 그냥 쿼리 이렇게 날리는 거 있죠. 얘는 오히려 이거 부등호를 그냥 써주는 게 맞아요. 이게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 JSP AM 할 때 여기다가 부등호 넣어서 처리한 거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XML 파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치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할 때는 그냥 부등호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이 쿼리가 실행된다면, 저 쿼리가 실행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어떤 게시글 해? 좋아요를 눌렀는지 싫어요를 눌렀는지 아무것도 안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죠. 쿼리가 실행된 결과가 이거니까 지금 회원과 게시글 번호는 파라미터로 넘겨받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 그 게시글과 현재 게시글 번호랑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번호가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건데, 얘네를 활용해서 조회한 결과가 뭐 합계, 좋아요, 싫어요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럼 배드 리액션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싫어요를 눌렀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쵸? 그러면 여기 얘를 좀 더 맞춰 볼게요. 스트링, 얘는 스트링을 할 필요가 없고 이게 맞겠다. 리절트 데이터. 일단 이거 빼놓고 포인트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죠. 서비스 쪽에서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하죠. 만약에 리액션 포인트 얘를 가져왔는데 얘가 널이다. 그러면 리턴 from 이거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쓰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지물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넘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니까. 여기는 리절트의 데이터 from. 얘는 이제 성공한 경우니까 이 리액션 정보 조회 성공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데이터 1에 얘를 그냥 담아버리죠. 아이고. 그리고 실제로 넘겨주고, 그러면은 이게 타입이 리액션 포인트가 돼도 되겠네요. 다른 데 필요 없고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넘겨주는 이것 때문에 맞춰주는 거였죠. 데이터 1. 이걸 왜 리절트 데이터로 처리를 했냐면요, 얘 아작스로 부를 거라서. 이거 아작스로 부르면 얘가 리턴해준, 이 메서드가 리턴해준 결과를 얘로 받아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쵸? 이것도 이거 하나 빼먹었네. 리스폰스 바디 얘가 따로 실행이 되면은 이런 거 보여준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리스폰스 바디도 처리해 주고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하려고 했을 때 한번 해보죠. 테스트를. 이 브라우저가 여기 있다. 여기에 id를 만약에 4로 줬어요. 지금 글 3개밖에 없는데 id 4로 줘요. 4가 있어?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4. 지금 현재 브라우저가 로그인이 테스트 1로 되어 있을 테니까 멤버 2, 4. 조회를 해서 그럼 실패의 경우가 없겠네. 그럼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러면 다 0이다. 다 0이다. 그건 좀 별론데. 얘가 지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널이 못 나오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if null. 데이터 없는 경우를 0으로 치환하겠다라고 만들어 놔서 이런 건데, 일단 잠깐 배제시켜 놓고, 이거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잠깐 꺼 놓고요. 일단 더 만들어 보죠. 만들고 나서 한번 좀 손을 대볼게요. 그럼 성공했을 때 정보 나올 거고, 실패의 경우는 배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디테일에서 이거 하나 더 만들고, 얘를 리액션 포인트 get 리액션 포인트, 얘는 필요 없고 얘를 리액션 포인트 get. 이거는 여기서 가져온 거죠. 이거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점점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점점을 안 넣으면 앞에가 이제 아티클일 거잖아요. 이 마지막 명령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점점을 안 넣고 하면은 얘만 갈아 끼우는 건데, 점점을 넣어야 얘도 바뀌어야 되니까 올바르게 갈아 끼울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한 거고. 왜 색깔이 이러지? 상관없어요. 이 파라미터 아이디는 똑같이 넘겨줄 거고요. 아작스 모드 오케이. 얘가 아니라 여기는 일단은 한번 이거 보죠. console.log.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이 아작스 스크립트 쪽은 console.log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 넘어오는 거 확인해 봐야 되니까. 실제로 어떻게 넘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우리가 문제없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어만 놓으면 실행 안 될 거니까 실행하는 것도 하나 넣어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콘솔 로그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개발자 도구. 콘솔로 만들어 놓고 얘 새로 고침했을 때 로그인이 안 됐어. 실행이 안 됐네. 자, 뭐가 빠졌지? 캔 요청을 보냈고, 데이터 담았어. 리액션 포인트. 지금 이거를 메서드 만들었고, 뭔가 지금 어딘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ESR 리액션 포인트, get 리액션 포인트. 얘가 실행이 돼서 아이디 받아오고 아이디 넘겨주면서 조회하고 리액션 정보 선거 디테일에서 펑션 get 그럼 사이드 콘솔 로그 데이터. 왜 못 가져오지? 못 가져오고 있는데 리액션 포인트.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잠시만요. 자, 다시 이어서 볼게요. 지금 데이터를 가져온 걸 까보면 뭐 가져왔어요, 얘는?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리절트 데이터로 넘겨주고 있는 거, 이거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 자체가 데이터 1에 들어가 있죠. 데이터 1 열어보면 정보 이렇게 들어있네요. 아이디나 이런 거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애초에 꺼내오는 쿼리가 리액션 포인트에 관련된 거 3개만 꺼내오게끔 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거 3개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쿼리를 보내고 실행할 때 조건으로 파라미터로 다 넣어줬어요. 그럼 쿼리가 그거에 대한 답을 줬는데 여기서 갑자기 멤버 아이디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시킨 대로만 일을 하니까. 그럼 굳이 얘를 볼 필요는 딱히 없어요, 현재. 그래서 일단 포인트 관련된 3개 데이터 잘 가져왔죠. 베드 -1이고 굿은 0이고 썸이 -1이래요. 그러면 자,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점이 detail.jsp가 열리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얘가 열릴 때 이미 데이터는 가져왔어요. 그럼 가져온 데이터 활용해서 얘네 갈아 끼우는 걸로 만들어 준다면 지금 현재 로그인한 회원이 뭘 눌러 썼는가에 대한 정보를 남길 수 있겠죠. detail.jsp로 가서 이제 콘솔 확인했으니까 실제로 여기서 뭐 할 건지 적어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할까요? 얘를 어차피 우리가 버튼으로 남겨놓을 게 아니기 때문에 A로 좀 바꿀게요. 나중에 동기로 만들면 여기다 링크 걸 거니까. 그리고 href 얘는 일단 샵을 좀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id를 써보겠습니다.
good btn. 얘는 bad btn 해놓고, 자, 그래서 찾아와라. 뭐를? id를 good btn을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버튼이 색깔이 안 입혀져 있는 이유는 어떤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아까 클래스에 아웃라인 줘서 그래요. 이거 하나만 떼봐도 당장 좋아요는 색깔이 입혀져요. 그러면 얘가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사실이 맞으면 좋아요에 btn 아웃라인이라는 클래스를 지워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기본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되 JSP가 뜸과 동시에 이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좋아요 버튼 누르는 기억이 있어, 데이터가 있어 라고 하면 여기에 remove class 해서 btn outline 근데 이렇게만 넣어주면 그냥 아웃라인이라는 클래스를 지워버릴 거니까 조건에 따라서 수행이 되게끔 해줘야겠죠. 가져온 데이터가 우리가 아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봤어요. 이게 지금 우리 데이터 가져오는 모양을 보면 데이터 1 안에 객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데이터1 하고 내가 필요한 거 가져오면 돼요. 자, 조건에다가 이런 거 한번 넣어 볼게요. 데이터.데이터1 good reaction point. good reaction point 맞나? 네, 맞죠? 얘가 0보다 크다면, 이거는 현재 회원이 조작한 데이터가 있나 확인하고 가져와 봤는데 그 가져온 데이터에서 이 good reaction point, 좋아요에 대한 정보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좋아요를 누른 거죠. 그때만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else if 얘가 0보다 작대요. 아니지, 얘 말고 얘는 썸으로 확인을 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지금 여기 쿼리가 돌아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어차피 한 회원이 어떠한 게시물에 뭘 눌렀는가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렀든 싫어요를 눌렀든 뭔가 하나를 눌렀다면은 썸은 무조건 얘 따라갈 거잖아요. 얘네가 둘 다 안 눌렀으면 썸은 0일 거고, 뭐 이거 하나 눌렀으면 얘는 1일 거고, 이거 마이너스 1 했으면은 얘도 마이너스 1일 거고. 그쵸? 왜냐면 한 명이 한 게시물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니까. 애초에 저는 지금 중복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럼 썸으로 처리해도 되겠네요. 지금 이 조의 결과가 이건데 4 말고 3번 글에 대한 거는 2번 회원이 한 게 없네요. 이렇게 0이 나왔대요. 그럼 둘 다 안 했죠. 그럼 이거는 썸이 0일 거고, 만약에 2번 글에 대한 얘는 좋아요를 하나 눌렀네요. 그럼 썸은 1이겠죠. 어차피 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를 눌렀든 싫어요를 눌렀든 그 결과가 썸에 나타날 거잖아요. 1이든 0이든 마이너스 1이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썸으로 처리하고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좋아요 누른 상태니까 좋아요 버튼에 good btn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좋아요 버튼에
btn outline이라는 클래스를 지우겠다 한 거고, 얘는 이 sum 리액션 포인트가 0보다 작다란 얘기는 싫어요를 누른 경우니까 bad btn 얘 클래스를 지우겠다. 그리고 나서 기본 베이스는 둘 다 아웃라인 들어가 있는 거니까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는 굳이 볼 필요 없죠. 어차피 아웃라인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일단 테스트를 해보면요, 자 1번 회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1번 회원이 지금 건드린 게 1번 회원이 아니지, 테스트 1이 2번 회원이잖아요. 1번 글과 2번 글에 대한 좋아요 싫어요 기록이 있네요. 그러면 1번 글 한번 볼게요. 안 바뀌었어? remove class btn outline good btn bad btn 또 뭘 잘못 썼나? 얘가 0보다 크다면 sum reaction point sum reaction point 맞는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sum reaction point 얘가 0보다 크면 좋아요니까 얘를 지운다. 맞는데? 얘가 0보다 작으면? 근데 잠깐만, 애초에 여기서 저걸로 가져왔잖아요, 마이너스 1로. 그러면 DB 쪽이 문제가 있네. 얘가 0보다 크면 얘로 쓸 거고, 아니면 0이다. 얘가 0보다 작으면, 지금 이 커리는 얘랑 똑같잖아요. 쿨 리액션 포인트인데 sum 얘가 왜 마이너스 1을 가져왔지? 뭘까요? 분명 DB상에는 굿 리액션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1로, 썸에도 1로 잘 들어왔는데, 이 경우 2번 회원이 2번 글 네네 아티클 어디요? 아티클 레파지토리용이요?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런 사실이. 호호. 그랬군요. 이러면 맞죠. 디테일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아이디가 뭔가 문제가 있었네. 다시 볼까요? 그래도 마이너스 1로 들어오는데? 이거 1번 글로 바뀌었다. 그러면 2번 글 봅시다, 제대로. 이제 됐네요. 아주 좋은 캐치였어요. 여기가 아까 붙여넣기 할 때 제가 실수를 했었네요. 어쩐지 자꾸 막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지금 오더바이 안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1번 글이 위에 있잖아요. 이거 오토바이 먹으면 2번 1번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좀 뭔가 잘못됐네. 그럼 얘는 지금 어차피 A가 이 결과일 거고, 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오토바이의 위치를 좀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기능은 완성이 됐네요.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나아갔어요. 내가 좋아요를 눌렀는가 싫어요를 눌렀는가에 대한 정보를 DB에서 꺼내와서, 꺼내오는 방식은 아작스를 통해 꺼내와서, 그러면 이 쿼리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꺼내온 결과를 보고 이 버튼에 A 버튼에다가 클래스를 원래 들어있던 애를 지우겠다 하면 색깔이 입혀진 것처럼 보이게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거 1번 글? 1번 글 들어가서 보면 얘가 싫어요 눌러놨으니까 싫어요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색이. 2번 글을 보면 좋아요 눌렀으니까 좋아요에 올라와 있는 거고, 3번 글 보면 없으니까 둘 다 열려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로그아웃이면은 애초에 버튼 자체가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썸으로 그냥 나오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애드민 같은 경우도 테스트 2로 한번 보죠. 테스트 2는 뭘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번에 얘는 좋아요 했네요. 그리고 2번 글도 좋아요 했네요. 이렇게 내가 실제로 그 건드린 흔적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아요든 싫어요든 버튼에 하이라이팅이 되게 되어 있게끔 처리를 해준 거죠. 그러면은 일단 보여주는 것까지는 완성이 됐고, 실제로 데이터가 추가되는 기능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처리한 거죠. 이거까지. 그럼 이제 이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되도록 하면 되겠죠. 얘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내용을 커밋을 한번 할까? 좋아요 버튼, 아니요, 얘는 그냥 같이 해서 한 번에 커밋하죠. 네, 쉬는 시간 가졌다가 1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